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는데 왜 이렇게 거부 반응을 보일까요? 헌법재판관 4명이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정선거를 밝히기 싫어서인가? 그것도 아니면 혹시 민주당이 싫어하기 때문일까요? 헌법재판소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하겠다는 취지에서 요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 신청을 헌재가 또 거부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폭발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제 신청한 세계선거기관 협의회, 인천 연수구 및 경기 파주시 선관위 그리고 국정원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 제출 명령, 그리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대한 인정 등본 송부 촉탁, 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 신청, 이런 것들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입도 달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타깃은 확실해졌습니다. 부정선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부정선거임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도 헌재의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의 군 투입을 지시했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었다고 밝혔을 정도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규명은 탄핵 심판의 핵심 이유 중 하나인 것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탄핵 심판의 본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장 많은 병력을 보내서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토록 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선관위 스크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장 큰 이유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부정선거 의혹을 탄핵 심판과는 별도의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대통령의 가장 중차대한 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선관위 서버 감정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재에서 앞장서서 서버를 감정하자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것을 오히려 기각을 시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선관위는 감출 것이 많고 선관위원장 출신이 득실거리는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의혹 규명에 대해서 민주당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펄쩍 뛰고 있으니까 헌법재판소가 철저하게 민주당의 편을 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아니,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자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고요.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일입니까? 이제 국민들도 내가 찍은 한 표에 대해서 카운트가 제대로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무슨 또라이 비슷한 취급을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걸고 패가망신을 각오하면서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위기는 지금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실시해서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대로 서버 점검에 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47.7%로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 44.8%보다 높게 나온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도 선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대로는 투표 결과를 믿을 수 없다, 믿지 못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한사코 선관위 서버 공개를 거부하고 나설수록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 부정선거 의혹은 핵심 이슈로 부각돼 버렸고 유일한 해법은 법적 절차를 통해서 확실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끈끈이 나와서 잊어버리거나 생각을 못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부정선거 의혹 실태 일부를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투표 용지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투표는 우리가 투표를 하고 나면 한 번 내지 두 번 접어서 투표하면 집어넣죠. 그러면 당연히 접은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접힌 흔적이 없는 그런 투표 용지가 대량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의 해명이 가관이었습니다. 형상기억종이라는 존재하지도 않은 기술을 해명으로 내세웠습니다. 종이가 원래 접어서 넣지만 종이의 원래 형상을 기억하기 때문에 종이가 투표함에 들어가서 저절로 펴진다는 내용입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는 해명인데요. 그리고 또 본투표에서는 대거 국민의힘이 후보가 우세했는데 사전투표함만 개봉하면
민주당 후보가 역전하는 그런 사례가 또 부지기수였습니다. 새벽 3시경에 CCTV를 보면 누군가가 새벽 3시경에 정체불명의 투표지를 투표함에 추가로 투입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삼립방 상자에 보관된 투표함이 발견됐는가 하면 봉인 테이프가 뜯긴 투표함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선거 부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국정원과 함께 선관위를 점검했는데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선관위 시스템의 비밀번호가 1, 2, 3, 4, 5처럼 터무니없는 허술한 수준이었습니다. 국정원이 보안점검 및 컨설팅을 제안했는데 선관위는 자신들도 헌법기관이라면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1200건이 넘는 채용 비리가 적발됐는가 하면 외부 세력이 선관위 내부를 장악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선관위는 끝까지 정보를 감추려고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참석해서도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했던 것이다.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사건 그리고 선거소송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계엄법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은 계엄당국이 계엄지역 내에서의 행정과 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정원이 다 보지 못했던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스크린을 하라고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도 말했습니다.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핵심 이유 중 하나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부정선거 의혹 규명과는 계속 담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한 부정한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그 부정한 세력의 한 곳이라는 사실이 지금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정선거가 밝혀지게 되면 이 부정한 세력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두려워서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지 못하게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을 듣고 댓글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사가 올라간 직후 수백 건의 댓글이 달렸는데 정말로 단 한 건도 빠짐없이 헌재와 선관위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런 글들입니다. 선거 인원수를 알려달라는데 왜 그것도 안 된다고 하나? 분노가 끓어오른다. 계엄을 선포한 가장 큰 이유가 선관위의 서버 점검인데 그걸 기각해버리네. 대통령이 하는 것은 다 기각하는데 이게 나랐냐? 이러니 국민한테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던 것이 아니냐? 헌재가 국민 분노를 끌어올린다. 결국 헌재나 선관위나 민주당이나 원팀인 걸 자백하는 꼴이다. 니네가 국내에서 아무리 막아도 소용없다. 이제 국제적으로 수사받게 생겼다. 니네가 감출수록 부정선거 확신이 든다. 이러면서 믿어달라는 것이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에 부정선거가 핵심 중의 하나인데 왜 기각을 하느냐? 그러면 윤 대통령은 무엇으로 입증을 하느냐? 이러니까 국민들이 헌재를 못 믿는 것 아니냐? 이런 글들이 지금 계속 줄을 잇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거부하면 결국 국민들의 힘을 또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1%를 기록하는 등 50%대를 넘었으니까 민주당이 긴장해서 기사를 쓴 기자까지 욕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곧 55%, 60%를 넘겨서 국민들이 이제 직접 답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선거 규명의 구세주로 등장한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 씨, 이번 주말에는 대구, 또 다음 주말에는 광주에서 부정선거 규명을 외칠 예정입니다. 이제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는 전도사가 되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의 엄청난 폭발력이 민주당과 헌법재판소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는 윤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에 가입하면서 윤 대통령은 100% 탄핵이 기각되고 즉시 직무에 복귀하실 것이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2030 세대분들을 응원하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들은 지금 전한길 강사를 내란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